현직 내과의사 김준호입니다. 오늘은 식사 후 급격히 올라가는 혈당, 이른바 혈당 스파이크를 정확히 겨냥하여 쉽게 혈당을 낮추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체중 감량을 원하시는 분, 식사 후에 졸음이 심하신 분, 식욕 조절이 어려워 고민이신 분들께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증상의 근본 원인은 바로 식후 혈당 급상승, 즉 혈당 스파이크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굳이 1시간씩 걸으며 만보를 채우지 않아도 단 2분만 어떤 행동을 해도 효과가 있다면 그쪽이 훨씬 반가운 방법 아닐까요? 저 역시 수년간 당뇨 전문 진료를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며 많은 환자분들도 이 방법이 정말 간단하다고 공감해 주셨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당뇨 극복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당신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렇게 잠깐 몸을 움직인다고 해서 혈당이나 당화혈색소가 나아질 리 없다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운동은 고되고 작심삼일로 끝나기 일쑤며 나는 애초에 운동에 소질이 없다고 단정짓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혈당 조절을 위해선 결국 어느 순간엔 운동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하루에 10,000보씩 걷는다고 하시는 분들, 매일 1시간씩 빠짐없이 걷는다고 자부하시는 분들, 저도 정말 많이 만나 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 분들이 참 대단하다며 칭찬받곤 하시죠. 그런데 걷기라는 행위 자체가 반드시 효과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짚어보고 실제로 제가 직접 해본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뚜렷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걷는 양이 많을수록 건강에 좋다고 믿으시지만 의학적으로는 하루 1시간 이상 걸어도 그렇지 않은 경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도 존재합니다. 게다가 당뇨는 대부분 40세 이후에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무리한 걷기 운동은 다리 허리 고관절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걷기였는데 오히려 통증이 심해져서 걷는 것조차 어려워졌다는 분들 실제로 많습니다. 근육이 점점 약해지면서 혈당이 잘 안 떨어지고 아무리 걷는 시간을 늘려도 당화혈색소 수치가 좀처럼 내려가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매일 걷던 일상이 중단되고 병원에서 수치가 더 나빠졌다는 얘기를 듣고 나면 의사에게 혼날까 두려워서 병원 가는 것조차 꺼리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운동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굳어지고 결국 운동을 피하게 되는 흐름은 실제 진료 현장에서 자주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예전에 저희 마포구에 있는 의원에 다니던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원래는 종합직으로 일하며 하루 종일 바쁘게 돌아다니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사무직으로 이직하신 후부터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지금은 식사 조절과 약물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며 당화혈색소를 6%대로 잘 유지하고 계시지만 그분을 통해 저도 다시금 운동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숫자도 시간도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바로 근육입니다. 잠시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이 쭉 올라가죠. 그때 우리 몸 안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작동을 시작합니다. 혈액 속의 당을 근육이나 간으로 이동시키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의 근육이 충분히 크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면 그 당은 순식간에 흡수되어 혈당 수치가 빠르게 안정됩니다. 반대로 근육이 작고 잘 쓰지 않는 상태라면 당을 담을 그릇이 작기 때문에 결국 혈액 속에 당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 혈당은 떨어지지 않고 당화혈색소 수치도 개선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흡수되지 못한 당은 지방으로 전환되어 체중 증가로 이어지고 다시 혈당이 더 잘 오르는 체질이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키우는데 초점을 둔 쉬운 운동들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추천하는 첫 번째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핵심은 하체처럼 큰 근육을 집중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따라할 수 있는 동작만 골라 소개해 드릴 테니 가능하시면 이 영상을 식사 후에 함께 따라 해보셔도 좋습니다. 우선 등을 곧게 펴고 똑바로 섭니다. 두 발은 어깨 너비로 벌려주세요. 그런 다음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려 까치발을 만드는 느낌으로 3초 동안 유지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 동작을 30회 반복해 봅시다. 우리 몸의 근육 중 절반 이상, 정확히는 60자 70%가 하체에 집중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부위입니다. 종아리를 제대로 자극해주면 온몸의 혈류순환이 좋아지고 그만큼 근육이 당을 더욱 잘 받아들이게 되어 혈당도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균형 잡기가 어렵거나 넘어질까 걱정되시는 분들은 책상이나 의자의 등받이를 가볍게 짚은 채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단체중을 과하게 기대면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손끝만 살짝 올리는 느낌으로 안전하게 진행해 주세요. 혹시 다리에 쥐가 나거나 피로감이 느껴진다면 중간에 쉬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막상 해보면 30회가 꽤 길게 느껴지실 거예요. 종아리가 살짝 당기거나 아픈 듯한 느낌이 든다면 그건 운동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목표는 30회지만 처음부터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5회든 10회든 지금 이 자리에서 도전해보는 것 자체가 이미 훌륭한 첫걸음입니다. 하루에 10,000보를 걷는 건 생각만 해도 부담스럽죠. 그런데 딱 2분만 바깥 공기를 쐬고 오면 된다고 하면 그건 한 번쯤 해볼 만하지 않으신가요? 저도 사실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굳이 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지만 2분쯤이라면 망설임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냥 현관을 나서서 가볍게 기지개 한번 펴고 집 근처 골목이나 직장 건물 주변을 한 바퀴 천천히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짧은 외출이 생각보다 상쾌하고 기분 좋게 느껴지는 날이 있고 어쩌다 보면 10분, 20분씩 걷게 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억지로 운동해야지, 걸어야 하니까 라는 압박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 오히려 계속 해낼 수 있는 비결일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점심시간을 보내고 나면 밥은 먹었는데도 왠지 달콤한 게 당기고 무언가 허전한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특히 바깥에서 외식을 하고 들어온 날이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곤 하죠. 이럴 때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은 망설이게 됩니다. 특히 달콤한 라떼나 크림이 잔뜩 올라간 음료는 괜히 죄책감까지 생기잖아요. 하지만 꼭 참는 것만이 정답일까요? 저희 병원에서 진료하시는 이정희 원장님께서도 실험 삼아 직접 해보신 적이 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프라푸치노를 사서 가볍게 걸으면서 천천히 마셨더니 식후 혈당 상승이 놀랍도록 억제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혈당 급등을 완화시키는 타협 전략일 뿐이지 다이어트나 건강을 위해 권장하는 습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숨 쉴 틈을 주는 것도 일상을 오래 유지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여유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의 좋은 점은 시간을 따로 만들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뭔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것, 바로 그게 곁들임 운동의 핵심입니다. 이정희 원장님도 실제로 생활 속 나도 모르게 운동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도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한 곁들임 운동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하는 팔과 등 운동입니다. 의자에 등을 붙이고 바르게 앉은 뒤 양손을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주세요. 팔이 휘거나 옆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곧게 위로 밀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자세를 유지합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팔꿈치를 구부리며 손을 내립니다. 이 동작을 약 30초간 반복해보세요. 이 동작은 어깨와 등 가운데 위치한 경합골 주변의 긴장을 풀어주는데 탁월합니다. 특히 경합골은 혈류가 정체되기 쉬운 부위이기 때문에 자주 풀어줘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어깨 통증이나 결림도 완화됩니다. 두 번째는 허벅지와 아랫배를 함께 자극하는 다리 들기 운동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자에 바르게 앉은 후 등바디에 등을 붙이고 손은 의자 옆을 잡아 균형을 잡아줍니다. 이제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끌어올리듯 들어 올립니다. 오른쪽, 왼쪽 각각 한 번씩을 한 세트로 총 10세트를 목표로 해보세요. 만약 앉은 자세가 익숙해지셨다면 요리를 하거나 빨래를 널 때처럼 서 있는 일상 중에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앞쪽의 큰 근육뿐만 아니라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장요근이라는 복부 안쪽 근육까지 자극해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운동 중에 허벅지 접히는 부분이 묵직하거나 당기는 느낌이 들면 잘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 즉 의자 스쿼트입니다. 일반 스쿼트보다 무리가 적고 안전해서 운동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어요. 의자 앞에 어깨 너비로 다리를 벌리고 서서 두 손은 가슴 앞에서 깍지를 낍니다. 등을 곧게 편 상태에서 천천히 엉덩이를 내리다가 의자에 살짝 닿는 순간 다시 일어납니다. 이 동작은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 하체 전체의 큰 근육을 자극하며 혈당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10회씩 3세트를 목표로 하면 좋지만 처음이라면 5회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운동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부담스럽고 귀찮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3가지는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고 TV를 보면서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운동이 될까 싶다가도 어느새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1번에서 소개한 까치발 들기 동작도 이런 생활형 운동으로 활용 가능하니 본인의 컨디션이나 시간에 맞춰 그날그날 자유롭게 골라 해보세요. 그렇게 천천히 익숙해지는 것, 그게 가장 오래가는 운동의 비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점점 뻣뻣해지고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던 작은 움직임에서도 어깨나 허리, 무릎 같은 관절이 금방 뻐근해지는 걸 느끼신 적 있으시죠? 혹시 갑작스럽게 허리를 삐끗하거나 발을 헛디뎌 다친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단순한 근육 경직이나 유연성 저하가 생각보다 다양한 일상 속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나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동보다 더 간단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스트레칭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스트레칭은 단순히 몸을 푸는 동작이 아닙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켜서 부상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며 심지어는
대사 기능을 올려 혈당 수치 개선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운동이 부담스럽고 귀찮은 분들에게는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숨을 헐떡이며 땀 흘릴 필요 없이 가볍게 몸을 늘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건 정말 매력적인 이야기죠. 오늘은 그런 스트레칭 동작 중에서도 특히 효과가 좋고 누구나 따라하기 쉬운 3가지 기본 동작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꼭 순서대로 하실 필요는 없고 몸 상태에 맞춰 하나씩 선택해서 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는 가슴 앞쪽 근육을 시원하게 펴주는 스트레칭입니다. 벽을 마주보고 서서 한쪽 팔의 팔꿈치와 손을 벽에 가볍게 대고 가슴을 활짝 연다는 느낌으로 몸통을 벽 반대 방향으로 부드럽게 돌려줍니다. 이 자세를 약 30초간 유지한 뒤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합니다. 이 동작은 특히 등과 어깨가 굳어 있어서 항상 구부정하게 앉아 계신 분들께 정말 효과적입니다. 가슴 앞쪽 근육이 풀리면 어깨가 자연스럽게 펴지고 등 뒤에 있는 큰 근육들까지 움직이기 쉬워져서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모든 스트레칭에는 공통된 원칙이 있습니다. 억지로 아프게 버티는 게 아니라 살짝 당기면서 시원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딱 좋다는 점입니다. 만약 아픈 느낌이 강하다면 무리하지 마시고 강도를 줄이세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반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관 삼두근 즉 팔 뒤쪽을 시원하게 늘려주는 스트레칭입니다. 앉아서 해도 서서 해도 괜찮고 등만 바르게 펴주시면 충분합니다. 한쪽 팔을 위로 곧게 들어 올린 뒤 팔꿈치를 구부려 손이 머리 뒤로 가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반대쪽 손으로 팔꿈치를 살짝 잡아당겨 주세요. 무리하지 않도록 아프지 않은 선에서 당겨주는 것이 중요하고 팔 뒤쪽이 편안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들면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각 팔마다 20초 정도씩 유지해 줍니다.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은 팔을 너무 깊게 구부리지 마시고 가볍게 접는 정도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이 부위는 어깨뼈와 연결되어 있어서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면 어깨 결림이나 통증이 개선되고 팔 움직임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특히 팔이 자주 뻐근하거나 높은 곳에 손을 올리는 게 힘드셨던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경합골, 즉 어깨 뒤에 날개뼈를 집중적으로 풀어주는 스트레칭입니다. 경합골 주변은 장시간 앉아있는 직장인들이나 어르신들 모두에게 피로가 누적되기 쉬운 부위입니다. 우선 한 손은 허리에 살짝 얹고 반대 손으로 팔꿈치를 감싸듯이 잡은 후 앞으로 가볍게 당겨줍니다. 등이 굽지 않도록 자세를 유지하면서 이 상태를 30초간 유지해주세요.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어깨에서부터 등 위쪽까지 시원하게 늘어나며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어깨 결림 완화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만약 팔이 잘 안 닿거나 당길 때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무리해서 따라하지 마시고 긴 수건이나 스트레칭 밴드를 이용해 조금 더 부드럽게 조절해 해주세요. 중요한 건 부드럽게, 그러나 꾸준히 해주는 것이며 내 몸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단 3가지의 동작만으로도 몸은 훨씬 부드러워지고 움직일 때의 피로감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운동이 어렵게 느껴졌던 분들, 무언가 시작하고 싶지만 막막했던 분들께 스트레칭은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매일 잠깐이라도 몸을 풀어주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혈당 조절뿐 아니라 일상 전체가 한결 가볍고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허벅지 앞쪽을 깊이 늘려주는 스트레칭입니다.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벽이나 안정된 가구에 손을 짚고 시작해주세요. 한쪽 다리를 뒤로 접어 발등을 손으로 감싸듯 잡고
발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최대한 가깝게 붙입니다. 이 자세를 약 30초간 유지합니다. 그런 다음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 주세요. 처음에는 허벅지 앞쪽이 꽤 당기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위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힘센 근육 중 하나로 스트레칭만으로도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통증 없이 가능하다면 발꿈치를 엉덩이에 완전히 붙여도 좋지만 그게 어렵다면 그저 엉덩이 쪽으로 당기려는 의식만으로도 충분한 자극이 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내 몸의 범위 안에서 시도해보세요. 5번째는 허벅지 뒤쪽과 종아리를 동시에 자극하는 스트레칭입니다. 다리를 살짝 교차한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입니다. 손이 바닥에 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허벅지 뒤쪽이 당기는 느낌이 들기만 해도 효과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자세로 30초 유지해주세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엉덩이, 허벅지 뒤, 종아리까지 한 번에 여러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어 혈당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6번째는 엉덩이 근육을 집중적으로 늘려주는 의자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안정적으로 앉은 뒤 한쪽 발목을 반대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때 다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손으로 살짝 눌러 고정해주세요. 그런 다음 등을 곧게 편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천천히 기울입니다. 이때 올려놓은 다리 쪽 엉덩이 근육이 부드럽게 늘어나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역시 30초간 유지하고 반대쪽도 반복해줍니다. 이 스트레칭은 근육을 단순히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전신 이완 효과를 가집니다. 저희 병원 원장님이 최근 협업한 귀차니즘 스트레칭 시리즈에서도 이 동작이 포함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7번째는 종아리와 아킬레스건을 동시에 늘리는 스트레칭입니다. 벽이나 의자에 손을 짚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뒤로 길게 뻗고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이듯 지그시 눌러줍니다. 이 상태로 30초간 유지한 뒤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해 주세요. 아킬레스건은 일상생활에서 잘 움직이지 않아 뻣뻣해지기 쉬운 부위입니다. 이 부분이 굳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당 조절에도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칭을 통해 아킬레스건과 종아리를 함께 풀어주면 혈류 흐름이 원활해지고 결과적으로 혈당 조절 효과도 더 높아집니다. 이 운동은 실제로 대한당뇨학회 등에서도 자주 언급될 만큼 효과가 입증된 방법입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근육을 유지하는데 매우 탁월하며 특히 하체를 천천히 7초에 걸쳐 움직이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근육 중 약 60-70%가 하체에 집중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처럼 큰 근육을 쓰게 되면 그만큼 많은 당을 에너지로 소비하게 됩니다. 이는 곧 혈당 수치와 당화혈색소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체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빠르게 약해지기 때문에 방치하면 균형 감각 저하나 보행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나이가 되더라도 스스로 걷는 삶을 이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먼저 양발을 어깨 너비보다 1.5배 정도 넓게 벌리고 엉덩이를 천천히 7초에 걸쳐 아래로 내립니다. 이때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이 되도록 내려가며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그런 다음 7초에 걸쳐 천천히 다시 일어섭니다. 근육은 늘어나는 동안 더 강한 자극을 받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 천천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느리게 반복하면 근육에 충분한 자극이 전달되고 당을 흡수하는 능력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7초 동안 천천히 움직이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이 슬로우 스쿼트 생각보다 꽤 힘들죠. 하지만 매일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와 체력을 고려하면서 식후 운동을 일상 속에 천천히 녹여가면 됩니다. 저 역시 나이가 들면서 근육 감소를 체감하고 있기에 이번 기회에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다시 세워보려 합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이어가 봅시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의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